안녕하세요, 부시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 굉장히 더운데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찍게 됐어요. 오늘은 온라인에 올라오는 경매 추천 물건들 과연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에 올라오는 경매 추천 물건들은 대부분 시간 낭비예요. 자, 왜 그런지 오늘 조금 살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경매 카페나 유튜브에서 보는 어떤 추천 물건들이고, 제가 뭐 하루 이틀 검색해 본 어떤 게시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감정가 3억 1800짜리가 최저가 1억 900까지 34% 가까이 떨어진 역세권 28평 아파트입니다. 네, 인천의 아파트고요. 보시면 감정가 3억 1800짜리가 1억 900까지 내려왔다고? 그럼 최저가 매각 시작가는 34%예요. 1억 900. 그리고 2018년도에 준공된 고층 세대 역세권 아파트죠. 그래서 이 어떤 게시글은 이제 유료로 돈을 받고 이제 물건 추천을 이렇게 해주는 어떤 사이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결론은 이제 권리 분석을 해주고 안전한 물건이다. 그리고 시세 분석도 해줍니다. 뭐 지금 KB 평균 시세가 현재 2.5억 정도고 현재 거래 사례는 없다. 그래서 뭐 이 사이트 이 구독자들한테 분석 코멘트를 보면 권리 분석을 했을 때 권리 분석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감정가 대비 60% 넘게 하락한 가격으로 유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역세권이다, 단기 목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료로 돈을 받고 이런 아파트의 어떤 권리 분석을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몇백 개씩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시는 뭐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어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본 거예요. 뭐 경매 추천 물건들. 그래서 이렇게 금주의 경매 추천 물건이라고 하고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고 이제 남양주의 자연앤자이 이편한 세상 2차죠. 2차고 지금 33평 아파트가 지금 7억 6천 2백에 감정가 출발해서 5억 3,300까지 현재 한번 유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차인들이 있었죠. 임차인들이 있었고 여기 보니 제가 요거를 좀 확대했는데 권리관계를 보면 소유자님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을 2019년도 9월에 일으켰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에 신청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말소기준 권리는 이제 19년 근저당권이니까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이제 소멸하겠죠. 그래서 권리상의 하자가 전혀 없는 물건이다. 지금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가 2019년도 9월이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19년 9월이니까 이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순이겠죠? 네. 이제 좋은 권리 분석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권리 분석 자료는 당연히 좋죠.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리 분석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물건을 낙찰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물건은 온라인 카페에 올라왔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경매에 관심 있는 이 카페에 있는 분들 혹은 저처럼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본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감정가 대비 가격이 지금 시세가 얼마인데 감정가가 70%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정가 대비 가격이 내려갔다? 내가 싸게 살 수 있다? 역세권 너무 좋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물건을 들어가 보면요.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현재 아파트의 경매 시장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제가 몇 건을 이렇게 찍어 본 거예요. 이제 8월 8일에 낙찰된 사례고 얘도 8월 8일에 낙찰된 사례인데, 자, 이 아파트 입찰자가 몇 명이에요? 18명이죠. 입찰자가 18명이고 낙찰가율이 92% 정도 됩니다. 네. 자, 이 물건은요. 입찰자가 17명이죠. 낙찰가가 82%예요. 자, 이거는 낙찰가가 82%라는 거는 싸게 산 게 아니라
그냥 이 아파트의 시세가 감정가 대비 82%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이거는 91%라는 거는 이 아파트의 시세가 저 감정가 대비 이 정도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매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시세 대비 한 10%가 거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차포떼고 시세 대비 한 10%를 보면 대부분 그 정도 가격에서 경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먹어야겠다. 그러면 뭐 10% 마진에서 뭐 한 9.5%, 9% 마진 놓고 먹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온라인에 있는 경매 추천 물건들 이거 백날 봐봤자 여러분이 이 아파트 낙찰받는 가격은 결국 시세 대비 10%싼 거예요. 아니면 9%싼 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저는 추천 물건일까? 저는 이런 추천 물건들 사실 한 달에 500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권리 분석 이렇게 되고요. 감정가 100%인데 현재 두 번 유찰돼서 49%에 시작합니다. 현재 시세는 얼마고요?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뭐 이러이러하네요. 그러면 지금 시세 대비 한 10% 털고 이 정도에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네, 한 달에 정말 물건이 많으면 1000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랑 같이 경매를 하시고 혹은 어떤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 입찰하셔갖고 뭐 재미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추천 물건이라는 게 좀 한편으로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좀 허황된 거라고 봐요. 허황된 거. 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추천 물건들이 뭔지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거는 이제 7월 9일에 이제 매각이 된 물건이에요. 매각이 된 물건이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고, 저희 이제 지난달 저와 공부하시는 수강생 분들에게도 추천을 했고, 이제 실제로 낙찰된 물건이에요. 보시면 매각가율이 얼마죠? 57%죠. 아파트인데 매각 가율이 57%다? 이런 거는 앞에 여러분이 보신 온라인 추천 물건들에서는 볼 수 없는 물건이에요. 어, 지금 아파트 평균 매각 가율이 보통 80%, 90%대에 지금 57%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현재 시장의 매각 평균보다 훨씬 낮죠. 매각 평균보다 낮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수익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해야 이런 물건을 볼 수 있어요. 임차인의 상황, 보증금, 대항력 여부, 이 사람이 선수인가 후순위인가, 배당은 잘했는가, 이런 물건들은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경쟁이 적어요. 물론 제가 이걸 유튜브에도 방송을 하고, 저희 뭐 카페나 수강생 분들에게 이 물건 관심 가지세요 했지만, 실제 입찰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저는 7명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홍보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 두세 명 봤어요. 뭐 제가 유튜브 방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저의 구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저의 어떤 파급력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제가 굉장히 유명한 뭐 경매 강사라면 제가 이 물건 보세요 하면 뭐 10명, 20명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더 가끔 이런 물건들을 이제 방송하는 이유기도 한데 뭐 어찌됐건 이런 물건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경쟁률이 적으니까 여러분이 권리 분석만 제대로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물건을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사실 이 지금 중천시형 아파트는요, 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예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이 대전선 있죠? 저 요쪽에 그 중천역이 나중에 이제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기로 매도해도 낙찰가율이 적으니까 좋고, 장기로 가져가도 재건축에 대한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물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물건들을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여러분이 정말 재밌게 경매할 수 있어요.
낙찰받는 순간 수익이 보장된 게 경매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어떤 경매 추천 물건들, 권리가 깨끗하다 이런 물건들의 접근은 연습 담화를 쳐보시는 건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봤자 실익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뭐 내친 김에 제가 하나 더 추천을 드려볼까 하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자 어떤 물건이냐면 네, 제가 하나 더 뭐 오늘 좀 이 물건 재밌겠네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메탄동에 있는 한국 아파트예요. 여기는 이제 중대형 평수만 있는 아파트고 현재 매각 가격이 이제 6억이고 4억 2천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물건을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자, 그냥 대학력 있는 임차인 혹은 선순위 후순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물건이네. 그냥 현재 시세가 얼마고 여기서 10% 마진 먹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죠? 선순위 가처분이란 게 있죠. 선순위 가처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처분이 뭔지 아시나요? 네. 선순위 가처분. 가처분이라는 거는 어떤 보존 절차죠. 보존 절차. 내가 어떤 물건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은 그 물건을 매각해야 돼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소유주가 채무자가 이 물건을 먼저 매각해서 이걸 팔아버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전 절차라는 가처분을 걸어 놓으면 혹은 가압류를 걸어 놓으면 그 사람이 이걸 매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전 절차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물건에는 뭐가 있냐면 선순위 가처분이 있습니다. 예, 요건 제가 사이트에서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조금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네, 2024 타경 81083인데요. 지금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이 들어있고 임차인 있고 공시가 얼마다. 그리고 감정가는 지금 6억에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유찰된 4억 2천에서 다음 매각일이 잡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임차인이 한 명 있어요. 임차인이 한 명 있고 전입이 되어 있고 확정 없고 배당 없다.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임차인은 실제 임차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소유주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세대주 조동진을 세대주라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경매 스토리를 또 파악하셔야 돼요. 2000년도 6월 22일에 소유권을 이전했고 홍정섭, 조동진이라는 분이 각각 2분의 1 공유 지분이죠. 예, 지분으로 되어 있고 홍정섭님의 지분을 박모 씨에게 이제 증여를 했네요. 예, 증여를 했고 그 다음에 조동진님의 지분을 전부 이전됐는데 사실 두 명이죠. 두 명한테 이전이 됐어요. 경매로 인해서 매각됐네요. 그래서 지분이 두 명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가 그 중에 절반 지분이 경매로 인해서 이제 매각된 거죠. 매각됐는데 그 다음에 이 한쪽의 지분에 가처분이 됐어요. 가처분.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가 됐고 임의경매 개시가 됐으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죠. 말소기준 권리 여기 위에는 인수고 그쵸? 밑에는 소멸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을 딱 봤을 때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가처분이 있네. 이 가처분은 내가 경매 낙찰 받아도 인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물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
가처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또 지분 물건이에요. 이전에 이 경매 히스토리가 지분이에요. 지분. 예, 지분에 따른 또 가처분이 들어왔어. 그렇게 되면 이 물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보세요. 이 물건을 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건 뭐냐면 잔존 지분권자가 어,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고 이제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 이게 펜이 이상한데 다시 해볼게요. 이 기능을 안 쓰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전체가 101호다. 예를 들어 101호인데 이 2분의 1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요 2분의 1을 B라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이제 공유물 분할, 즉 지분권이라는 거는요. 소유권과 똑같은 거거든요. 소유권이라는 거는 내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고 내가 지분을 절반만 갖고 있는 2분의 1을 갖고 있는 지분권자라면 이 나의 지분을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이제 B의 동의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할 수 있냐면 나의 재산권은 이 아파트 하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이 아파트를 즉 나의 지분을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 혹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이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는 건 뭐냐면 잔존 공유자가 이 아파트 나의 지분권을 행사해서 이 아파트를 경매에 이 아파트 전체를 통으로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 대금에서 내가 2분의 1을 받는 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공유물 분할 경매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이 지분권자인데 내가 이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요. 근데 나머지 잔존 지분권자가 안 사요. 혹은 나의 지분만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법원에다가 내가 이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습니다. 하면 법원이 이 물건 전체를 경매에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된 낙찰 대금을 바탕으로 공유자들에게 각각 너 2분의 1 오케이 그럼 2분의 1 배당받고 나머지 2분의 1 너 2분의 1이야 배당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공유자가 이 물건을 매각해서 돈을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이 앞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뭐가 있어요? 가처분이 있죠. 예, 가처분. 자, 그러면 이 가처분은 왜 나온 거냐?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이죠. 공유물 분할. 즉 무슨 얘기냐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기인한 가처분이라는 거는 이거 공유물 분할할 거니까 너 잔존 공유자 이 물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즉, 이 물건을 전체 통으로 매각해서 나는 배당을 받을 잔존 지분권자예요. 지분권자인데 이 물건을 경매에 넘길 거니까 공유물 분할할 거니까 너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마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건이 지금 임의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되죠. 매각이 되죠. 매각이 되면 이 피보전 권리 공유물 분할을 하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는 이 피보전 권리는 어떻게 되죠? 공유물 분할을 했죠. 그러면 사실상 이 가처분은 소멸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인수, 가처분 인수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인수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물건을 보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어, 자,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추천 리스트에는 글쎄요. 온라인에서 이런 물건을 또 뭐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추천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뭐 어디 제가 어, 오픈된 공간에서 이거를 방송을 뭐 이 물건을 예시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결국은 추천 물건인 거지. 사실상 아까처럼 그냥 쉬운 권리 분석 그리고 시세는 얼마 그리고 여러분이 써야 될 가격은 뭐 명확하죠. 시세의 마이너스 10%.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물건들은 그런 물건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가처분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인수해야 될 선순위 가처분 그리고 지분이죠. 지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 네, 입찰자 몇 명이나 들어올까요? 또 저의 방송을 또 구독하고 계신 어떤 경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어찌됐건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물건 하나 좀 말씀드려 봤고, 네. 그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그렇습니다. 이제 경매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차별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권리 분석, 즉 우리가 이 어떤 경매의 흐름 그리고 어떤 경매 권리 분석에 필요한 것들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뿌려지는 인기 물건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네, 정말 경매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네, 돈 되는 물건 찾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네,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네, 이상 부시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